푸르푸름한 강릉의 바닷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려간 두 번째 강릉 여행 명소. 과연 어떤 곳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이분은 발명왕 에디슨 아닌가요? 거기다가 눈 돌리는 곳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기계들로 가득한 이곳. 딱 봐도 뭔가 특별한 테마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강릉의 두 번째 여행 명소인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 박물관 하면요, 보통 뭐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인물이면 인물, 이렇게 한 가지의 테마를 다루는 곳이 많은데요. 이곳은 여러 가지의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대한 자세한 또 해설을 더해주실 실장님 모셔봤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박물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신기한 게 되게 뒤에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이제 추금기도 전시하고 있고요. 또 에디슨 발명품들과 영화에 관련된 기기들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와, 에디슨 발명품과 추금기. 네. 에디슨 하면 유명한 발명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말 또 흥미로운 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실게요. 이곳은 지난 40여 년간의 60여 개국에서 수집한 추금기를 한데 모아놓은 박물관인데요. 무려 17개국에서 제작한 다양한 추금기와 더불어 에디슨의 발명품들, 그리고 영화와 음악까지 아울러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뒤에 보니까 너무 예쁜 가구들이죠. 가구들이 아니라 이 추금기라고 하는데 추금기 전시실입니다. 선생님, 이곳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추금기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나팔 형태 추금기와 가구 형태의 추금기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에디슨이 추금기를 발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추금기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옆에 보니까 너무 네. 예뻐요. 하나 집에 좀 훔쳐가고 싶은 욕구가 막 드는데요. 너무 예쁜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여기서는 직접 소리도 들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요? 제가 직접 소리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열고. 너무 예쁘다. 그죠? 추금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이제 손잡이를 돌려주면 태엽에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엽을 감고 위에 바늘을 얹어주는 거죠. 아니, 이거는 판이 뭐 어떤 판인가요? 네. 교체할 수 있는 판인가요? SP판이에요. LP 전 단계죠.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가장 작은 소리고요.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실 때는 간단히 문만 열어주시면 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문을 살짝 닫을까요?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닫아봐도 될까요? 네. 진짜 신기하다. 이게 바로 LP판 이전의 SP판. SP판이라고 합니다. SP가 뭐의 약자예요? 스탠다드 플레이라고 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그냥 손잡이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곳은 정말 나팔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너무 예쁜데? 네, 여긴 나팔 형태 추금기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나팔 형태 추금기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이 보관도 잘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소리 들려드렸던 가구 형태 추금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나팔도 화려하게 바뀌게 됩니다. 뭐 보시면 재질도 금속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가죽 종이 재질들이 꽤 다양한데요. 그렇다고 소리 크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음색이라고 하죠. 음색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고 크기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팔이 크다고 소리가 크거나 작다고 소리가 작지는 않았습니다. 크면 큰 만큼 멀리 퍼지고 작으면 작은 만큼 작게 퍼지는 것의 차이점 뿐이었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팔 추금기와 또 가구 추금기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에디슨이 발명한 여러 가지 발명품들 또 구경하러 한번 또 이동해 보실게요.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들 어디 가면 볼 수 있게요? 미국? 땡! 바로 강릉이죠. 보세요. 이 전시관들을 가득 채운 세계 역사를 바꾼 발명품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혁명과도 같았을 발명품들은 여전히 대단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에디슨 발명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에디슨 3대 발명품 하면 이제 축음기, 전구, 영사기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전구 불빛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네. 정말 유리알 같은 것에서 이제 정말 불빛이 그 에디슨이 발명했던 그 전구의 불빛을 저희가 봤는데 정말 너무 예뻐요. 색깔이 보통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색상인가요? 네, 보통 한 가지 색상인데요. 에디슨이 만들었을 당시 이 전구가 네. 탄소 필라멘트 전구예요. 그러니까 무명시를 탄화시켜 만든 탄소 필라멘트죠. 네. 보시면 위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 파이프에다 유리액을 묻혀서 입으로 불고 모양을 만든 후에 필라멘트를 넣고 공기를 빼고 마무리를 한 흔적이 뾰족하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필라멘트가 그 안에 불빛을 네, 만드는 맞습니다. 어떤 재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명시를 탄화시켜 만든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막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저건 자석에 뭐죠? 의해서 움직이는 전구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쓰는 전구지만 또 이 박물관에서 보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 이야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이쪽에 전구들 보시면서 초창기 만들어진 전구와 이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탠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은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제품들의 초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최초라는 기록. 이 과학적인 원리와 기발한 상상력의 결합이 과연 우리의 일상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이곳은 또 굉장히 새로운 신기한 물건이 있다고 네. 합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옆에 있는 스탠드는요, 네. 최초로 만들어진 스탠드예요. 1879년에 벌써 스탠드 형태 전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전구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에디슨은 전구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스탠드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딱 하나 만들어서 파리에서 열렸던 전기 박람회 때 출품을 했던 일종의 작품인 셈이죠. 저희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소장하게 됐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세계 최초 스탠드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볼 때부터 좀 스탠드가 항상 제가 생활에서 공부하면서 익숙한 물건이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저는. 근데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전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구를 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사람도 에디슨인 셈이죠. 도슨트의 설명이 없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발명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 가운데 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이 고풍스러운 자동차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 있을까요? 여기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말 시선을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제 옆에 너무 멋진 차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 차는 에디슨이 발명한 배터리카입니다. 요즘 이제 배터리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저희 박물관을 찾아오세요. 앞에 보시면 이제 에디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예요.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기로 충전을 해서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자동차이죠. 1913년에 벌써 전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하루 다니실 수 있으세요? 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1913년, 1900년도 초반에 벌써 이런 전기차가 발명이 됐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시속 한 40km 정도로 달리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 무게가 그런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한 400km 정도 돼서 앞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꽤 무거웠던 자동차였죠. 에디슨이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녔나요? 네, 보시면 모양이 약간 마차 모양 같지 않나요? 네, 만들어서 한 대는 포드
에게 선물을 해 주었고요. 한 대는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운전하기 편해서 여성을 위한 자동차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보고 싶은데 탈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은 타기 힘드시고요. 네. 네, 포드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또. 근데 저희 앞으로 그냥 박물관도 보는 있고요. 것만으로도 눈호강이 될 정도로 너무 멋진 차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딱 저희만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선생님 여기는 제가 주방에서 보통 요리할 때 쓰는 알루미늄 호일이 있어요. 이건 네. 뭐예요? 이거 바로 최초의 레코드판입니다. 오. 저희 알루미늄 캔 재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료수 캔 재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최초의 축음기는 앞에 있는 이 형태예요. 팀폴이라고 해서 1877년 만들어진 최초의 축음기입니다. 누스에 홈이 파여져 있어요. 그걸 소리골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 은박지 같이 생긴 것을 감싸고 핸들을 돌리고 녹음을 하면 이 소리의 떨림이 바늘 끝으로 전달이 돼서 녹음이 되는 거죠. 에디슨이 최초로 메리는 작은 양을 가지고 있었네라는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했다가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알루미늄 호일이 그러니까 아까 그 LP판, SP판처럼 그 노래를 녹음이 되는 그런 네,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너무 이제 쉽게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다른 형태의 레코드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에디슨이 처음에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본인이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녹음했던 이유도 있지만 본인이 독서광이라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은 읽는 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면 그걸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녹음의 시작입니다. 정말 축음기가 또 시각 장애인들에게 어떤 독서의 역할도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더 뜻깊은 어떤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 한번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리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음악은 국경이 없는 만국 공통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깊은 연구와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발명가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발명품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요? 네, 또 여기는 축음기는 아까 봤던 저 팀포일 축음기 다음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걸까요? 그 레코드판이 조금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만들어진 레코드판이 실린더 형태 레코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면 안에 이제 한 곡밖에 없고요. 이 바늘을 또 얹어줄게요. 소리가 아직도 잘 나죠? 아까 이 정말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이 잘 찢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실린더라서 확실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늘도 금속 바늘이 아니고요. 이제 회전수가 빠르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노래가 음이 나오는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따라서 읽어주는 거예요. 저 실린더 같은 이 용기에 바늘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영화, 라디오, TV 박물관도 둘러보며 더 풍성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강릉 오시면요, 이곳 에디슨 관련된 이 물품들, 발명품들 보러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추억들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일상의 뿌리가 어디서 있었는지 되짚어 볼 수 있고, 재미있고도 아름다운 과학과 발명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곳, 강릉 박물관입니다.